천안 기독교 총연합회가 신천지 천안교회를 방문해 내용 증명서를 전달하고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13년차 총회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가 육군훈련소 진중 세례식을 후원하며 다음 세대 사역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사건 2심에 방청연대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준구 목사 제명과 감독 당선 무효 운동을 펼쳐온 공동대책위원회가 그간의 활동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천안 기독교 총연합회가 신천지 천안교회와의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천기총은 내용 증명서를 들고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천기총은 신천지 측이 정통교회가 본인들과의 공개 토론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교회가 적극 대응하자는 취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천안 기독교 총연합회가 신천지 천안교회 측과의 공개 토론을 요청했습니다. 천기총은 22일 우편으로 내용 증명서를 발송하고 24일 직접 신천지 천안교회를 방문해 토론 제안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공개 토론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저희가 신천지에다 공개 토론 제의하기보다는 신천지 측에서 기독교계에 공개 토론하자라는 그러한 제안이 있었고 또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서 공개 토론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 토론을 우리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하게 되었고요. 천기총의 이번 방문에 대해 양 기관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날짜를 4월 8일로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통보 동안은 기다려 주셔야 되는 예의가 아닙니까? 공개 토론을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혹시라도 내용 증명을 받지 않았다라고 할 것 같아서 저희가 방문한 것이고요. 이날 천기총이 전달한 내용 증명서엔 신천지는 자신들의 공개 토론 요청에 정통교회가 진리와 교리, 성경 해석에 자신이 없어 응하지 않고 있단 말로 신도들을 단결시키고 있다며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공개 토론 방법과 관련해 장소와 날짜, 시간은 두 단체가 협의해서 정하되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시민과 언론 등의 토론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의지도 표명됐습니다. 공개 토론 주제론 성경과 삼위일체에 대한 해석, 사도신경과 요한계시록에 대한 가르침 등이 제안됐습니다. 또 천기총은 신천지 천안교회 측의 토론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4월 8일까지 기다리고 해당 날짜까지 답이 없을 경우 공개 토론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13년차 총회가 오는 5월 28일 열립니다. 이번 총회에선 특별히 목사 부총회장 경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성 제113년차 총회 목사 부총회장 후보에 성락성결교회 지영훈 목사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가 최종 입후보하면서 선거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성결교단은 물론 교계에서도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또 기성 서울중앙지방회 소속이었던 두 후보는 지방회에서 내분이 일어 성락성결교회를 중심으로 서울 제1지방회가 분할돼 현재는 라이벌 관계에 있습니다.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는 성결교회의 어머니 교회란 이름에 걸맞게 교단을 비롯해 한국교회와 사회를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교단의 일을 잘 감당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성락성결교회 지영훈 목사는 교회의 사회적 공공성 회복을 통해 성결교단의 성결성도 회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기성총회는 내달 3일 전체 입후보자 기호 추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내 크리스천 기업인들의 모임 한국기독실업인회가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 새성전 건축 이후 첫 진중 세례식을 진행했습니다. 3천여 장병들의 세례식을 후원한 실업인회는 앞으로도 군선교 사역에 헌신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현장에 오현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에 모인 3천여 명의 훈련병들이 찬양을 부릅니다. 잠시 후 받게 될 세례의 기쁨을 나타내는 듯 모두가 하나된 모습입니다. 육군훈련소 진중 세례식은 수많은 청년들의 신앙 기초를 다진다는 의미에서
군성교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특별한 사역으로 꼽힙니다.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에서 군성교를 빼놓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역에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가 힘을 보탰습니다. 연무대교의 새 성전 건축에도 힘을 보탰던 CBMC가 장병들의 세례식에도 참여하며 건강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의미 있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보인 겁니다. 우리 각 교회에서는 못하는 거를 여기 한꺼번에 모인 젊은이들,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정말 느꼈어요. 앞으로도 매년 우리가 이 군성교 진중 세례식을 참여하고 또 협조를 많이 할 거예요. 관계자는 새성전 건축에 힘을 보탠 CBMC가 건축 이후 첫 진중 세례식을 주관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세례식은 CBMC 중앙회와 연합회, 한성지회가 함께 연무대 교회를 후원하면서 열리게 됐습니다. 장병들은 군 생활 동안 신앙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성경책과 십자가를 선물로 받기도 했습니다. 서초교회 김성년 목사는 메시지를 통해 장병들에게 믿음을 가져야 삶이 변화되고 목표가 성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승효 CBMC 중앙회장은 장병들의 군 생활을 CBMC가 후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군복무 정말 건강하게 훈련 잘 마치시고 군복무 잘 하시고 사회에서 우리의 국가와 그리고 모든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하는 우리 훈련 장병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후 진행된 세례식은 3천여 명의 장병들에게 각각 세례를 집례하면서도 일사불란하게 진행됐습니다. 예, 저희 할머니께서 열렬한 기독교인이신데 제가 교회도 많이 자주 가지 않고 하다가 훈련소에 와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세례를 받아야겠다고 결심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주일마다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최근 군성교 통계에서 수세 인원 감소가 청년 사역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끊임없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CBMC의 사역은 새로운 군성교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사건의 2심이 지난 6일 시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올바른 판결을 위해 2심 재판의 방청연대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15년형을 선고받은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는 법리오해와 양형의 부당, 증거 배제 등을 이유로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만민중앙교회 측은 오히려 이재록 씨가 피해자라며 판결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유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센터는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피해자가 온전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심 재판의 방청연대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오는 29일 서울고등법원 서관 6번 출입구에 집결해 방청권을 배부할 예정이라며 방청연대에 동참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1월 여성도 성폭행 논란으로 감독직에서 내려온 전준구 목사. 전 목사의 감독 당선 모의 활동을 펼쳤던 범감리회 공동대책위원회가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대위는 먼저 이번 활동이 감리교 개혁을 위한 연대란 의미에서 좋은 선례를 마련했다며 특히 감리교 내부에 남성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한 단체들도 참여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공대위는 그러나 활동 가운데 한계를 발견하기도 했다며 앞으로는 개혁운동을 위해 교회법과 교단법의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교회와 교단 내에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김혜희 센터장은 이번 사태가 전준구 목사 개인의 감독직 박탈로 끝나선 안 된다며 교회 내 성폭력 고발이 가능한 여러 조건들을 구성하고 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15일 뉴질랜드 이슬람 사원에서 총격 테러가 발생해 42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뉴질랜드 정부가 국가 차원의 추모제를 연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집니다. 자세한 소식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29일 뉴질랜드에선 국가적인 추모제가 열립니다. 이슬람 사원에서 발생한 총격 테러로
42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가 발생한 지 2주째 되는 날인데요. 추모제는 사건이 발생한 크라이스트 처치의 알누르 모스크 인근 해글리 공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저신다 아던 총리는 성명에서 뉴질랜드 국민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 이번 테러의 희생자를 기리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뉴질랜드가 포용적이며 다양한 가치를 존중할 것이란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줄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헌신해온 케냐의 과학교사가 글로벌 교사상을 수상했습니다. 전 세계 180여 개 국가에서 추천된 만여 명의 후보들을 제치고 피터 타비치 교사는 수상자로 선정됐는데요. 타비치는 현지 시간 24일 아랍에미리트 연합 두바이에서 열린 수상식에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과학을 통해 미래를 열어주고 싶다고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가톨릭 사제이기도 한 타비치는 케냐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데 헌신해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는데요. 특히 많지 않은 급여도 대부분 어린이들을 위해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이 처음으로 현지 최고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성의 외부 활동이 엄격하고 이슬람 보수 문화가 강한 아프간에서 이 같은 일은 매우 이례적인데요. 아프간 톨로니스에 따르면 오디션 프로그램인 아프간 스타 시즌 14에서 여성 자라 엘람은 뛰어난 가창력으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특히 아프간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엘람이 우승하자 아프간 SNS에선 금기를 깼다며 덕분에 아프간 여성들이 큰 꿈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등 축하 글이 쏟아졌습니다. 연간 관광객 숫자가 1억 명에 달하는 일본 관광 사업에 골칫거리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음식을 먹는 걸 두고 논란이 생긴 건데요.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 중 한 곳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는 최근 걸으면서 음식 먹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관광객들로 거리가 혼잡해지면서 음식을 들고 걸어다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특히 쓰레기 불법 투기 등 관광 공해 문제가 커지자 주민들의 민원도 쏟아졌는데요. 해당 조례는 4월 1일 시행되지만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영국의 수도 런던에선 지난 주말 유럽연합 탈퇴 반대와 제2국민투표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약 1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한 이번 집회는 영국 역사상 최대 규모 집회 중 하나로 꼽혔는데요. 이들은 시민에게 맡겨라 등이 쓰인 손팻말을 들고 행진하며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한편 유럽연합과 영국은 정상회의를 통해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문을 승인할 경우 5월 22일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현재 일하고 있지 않은 기혼 여성의 절반 이상이 양육비와 교육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취업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연령이 적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또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취업할 생각이 큰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들이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로는 육아 때문이란 응답이 제일 많았고 적당한 일자리가 없거나 가사 때문이란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24일 밤 12시경 경인전철 1호선 주안역에서 27살 김모 씨가 전동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는 방향 전동차 운행이 잠시 중단됐지만 복선 선로를 개방하면서 열차 운행은 곧바로 재개됐습니다. 경찰은 갈팡질팡하던 남성이 갑자기 전동차로 뛰어들었다는 목격자 진술과 함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등 정신적 고충이 심각한 가축 살처분 작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심리 지원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계 당국은 세부 내용을 협의해 트라우마 예방 교육을 제작 배포하고 심리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계획입니다. 살처분 참여자들은 당시의 경험 때문에 학살에 동참했다는 죄책감 등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정부가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월드비전과 굿네이버스 등 NGO 단체들이 사이클론 피해를 입은 남부아프리카 3개국을 위한 구호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긴급 구호 대응단을 마련하고 각각 3,000불과 25만 불 규모의 구호 사업을 통해 구호물자를 전달하고 임시 주거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안양대 사태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공협은 성명에서 학교법인 우일학원 김광태 이사장은 대진 성주회의 안양대학교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매각 의혹이 사실이라면 당장 중단할 것 등을 주장했습니다. 기공협은 청와대와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에 성명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이 오는 5월 18일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기부 마라톤 대회를 엽니다. 이번 마라톤은 희귀 난치성 질환 아이들과 구강건강 소외 아동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5월 15일까지 구피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제8회 바이블 영화제가 내달 1일 안산 명화극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영화제에선 이웃사랑과 봉사를 실천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28편의 기독교 명작이 상영됩니다. 신은 죽지 않았다 세 번째 이야기, 바나나송의 기적 등 다양한 영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